오늘은 그 신라문인 최승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최승우의 저술, 그 저술을 통해서 최승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는 890년 진성여왕 4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893년 진성여왕 7년에 빈곤가에 급제를 했는데 입당 3년 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학연수도 미처 안 끝난 상태에서 과거 급제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배설을 했는데 그 동문선에 수록된 저술을 보면 재상급 인사들하고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백제 배설을 했는데 귀국한 게 927년보다는 먼저 귀국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927년 태조 10년에 고려에 보낸 그 국서가 지금 전해오고 있죠. 대균현기 고려 왕서 하는 제목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 전류, 동국통감, 동문선에 다 적혀 있는데 동문선이야 뭐 그 저자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자가 누군지가 적혀 있는데 이 삼국사기나 고려사 이런 데서는 누가 지었는지를 아예 표기를 안 했어요. 오직 동국통감만 최승우가 지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문선에는 이 대균현기 고려왕서 외에도 시 이런 것들이 한 10편 적혀 있어요. 동문선은 1478년 성종 9년에 왕명으로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서 편찬한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우리 동방 조선이 문학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랑하기 위해서 신라시대부터 쫙 내려온 그 아주 좋은 글들을 모아서 만든 게 동문선이죠. 이 본문이 130권이고 목록이 3권에서 합이 133권 54책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저술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최승우가 지은 칠언율시 10수가 권 12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균현기 고려왕서는 57권의 서 편지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최승우의 시 중에 그 대표작 경호하는 게 동문선에 이렇게 이제 최승우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채골산 바로 앞 올나라에 파란 가을 맑은 물 하늘에 닿았네. 갈 곳 흩어지니 모래 위에 눈보라요. 마른 잎 흔들리니 호수억이 바람일세. 동방삭은 붉은 주머니 차고 어디서 논이는가. 차이자의 개수나무 돛대는 총총히 가버렸네. 맹왕이 하지장에게 빌려준 뒤에는 만경의 은혜 물결이 끝내 아니 마르네. 이 앞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좀 문학적인 게 있지만은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잖아요. 이 뒷부분은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여기서 동방삭은 삼천갑자 동방삭, 삼천갑자라는 얘기는 60년이니까 3, 60, 18만 년을 살았다는 동방삭이에요. 차이자는 올나라 정승 범렬을 말하는 거고, 명황은 당나라 현종이죠. 그러니까 대개 당명황과 양비비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명황이라 그래요, 현종을. 하지장은 당나라 시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걸로 막 적혀 있는데, 이 경호는 중국 절강성 소흥에 있는 호수 이름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최승우가 지은 시가 이렇게 쫙 10개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를 보면은 제목이 헌신제 중서 이사인, 이거는 중서 사인으로 새로 부임 명령을 받은 이공에게 바침. 중서 사인은 상당히 높은 벼슬이죠. 중서성의 사인이니까.
송조진사 송입나부 나부산으로 들어가는 진사 조송을 전송하며 춘일 송위태의 자서천제 회남, 그러니까 봄날에 서천 절도사로 있다가 회남 절도사로 발령을 받은 위태위를 전송하며,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당나라 재상을 지내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관중 송 진책 선배 분주 막, 그러니까 분주의 막부로서 부임하는 진책 선배를 관중에서 배웅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당나라에서 아주 높은 빚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놀아요. 그 얘기는 최승우의 위상이 이런 그 당나라에 높은 빚을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만큼 많고 그만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특히 위소도, 이 사람은 867년 함통 8년에 진사에 급제를 해가지고 황사의 난에서 장안에서 싸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희종 때 서천절도사를 지내고, 아까 서천절도사 했었죠. 당나라 재상, 시중, 중서령 이런 걸 지냈어요. 시중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총리예요, 총리. 최승우의 당나라 행적은 최치원하고 쌍벽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최치원보다 높아요. 문제는 이제 뒤에 후백제에 부역했다고 다 지워져 버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 최승우가 최치원보다 더 크게 놀았던 것 같아요. 최승우가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갔다는 증거예요. 최승우가 나이가 어렸다면은 유서도 같은 사람이 같이 놀지를 않죠.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가 되니까 같이 놀았겠죠. 최승우는 최치원, 최원이와 함께 신라 3체 중에 한 사람인데, 후백제 부역제라고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신라 최씨는 전부 경주 최씨로 간주를 해요. 그러지만 전주에도 육두품 가문 출신의 전주 최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승우가 전주 최씨인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최승우에 대해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신라 말기 육두품 출신 중 새로운 지식계급으로 대두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문 경주 최씨 출신이다. 이게 뭐 근거가 있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신라 최씨는 다 경주 최씨다, 이런 개념이죠. 특히 경주 최씨 중 최치원, 최원희와 더불어 신라 말기 3차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다. 근데 모든 신라 최씨는 다 경주 최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경주 최씨들이 대개 뒤에 고려 왕건에게 문한직을 맡았던 것과 달리 후백제 괴는 아래서 봉사하였다. 그리하여 괴는을 대신해 고려 태조에게 보내는 격서를 짓기도 했다. 왜 경주 최씨들이 다 고려 왕건한테 가서 붙었느냐? 후백제가 적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건은 신라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최승우는 후백제 괴는 아래에 가서 봉사했느냐? 이 사람이 전주 최씨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는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해요. 만약에 최승우가 경주 최씨였다면은 괴는 아래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은 자기 부모 형제를 배반하는 거가 되고, 신라 안에 가지고 있는, 경주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최승우가 전주 최씨라면은, 그런데도 고려 왕건한테 가서 문안직을 맡았다면은, 이번에는 적국으로 갔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부모 형제하고 원수를 지는 거고, 그걸 배반하는 거고, 또 전주에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승우가 괴는나라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학계 시각은 신라 최씨는 모두 경주 최씨로 간주하는 기향이 있어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경주 최씨라는 거예요. 왜냐? 유학이 가능할 정도의 기조, 말하자면 육두품은 경주 최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골품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유학을 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주에는 육두품이 없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주 최씨가 아닌 육두품 귀족 최웅이 있어요. 이미 이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최승우는 경주 최씨 가능성이 없어요. 최웅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133번에서 5번까지 최웅 관련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승우와 전주 최씨인 이유는 유달리 늦었던 유학 시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주 최씨였다면 최치원이나 최은희처럼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늦게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최승우가 후백제에 부역을 하게 되면 신라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를 배반하고 적국을 선택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훤의 통치 스타일이 최승우가 배운 유학, 유교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통치 스타일이에요. 말하자면 폭군이에요, 폭군. 문인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문인들이 싫어하는, 유달리 유학 시점이 늦었다든지 문인이 싫어하는 견훤의 통치 스타일, 요런 걸 보고, 때는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 가능성이죠. 유달리 유학 시점이 늦었다는 거는 경주 최씨로서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전주 최씨라면 더욱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인들은 다 견훤을 통치 스타일을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견훤을 따를 수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신라에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라든지 부모 형제가 경주에 살고 있는데 그걸 배반하고 적국을 선택하는 선택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는 말하자면은 가능하면은 이쪽을 선택한다. 즉 원트가 되지만은 이거 두 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다시 말하면 머스트예요. 신라에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경주에 있는 부모 형제를 배반하고 적국을 선택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라 삼치가 유학 간 걸 한번 살펴보면은 최치원은 868년 12살에 유학을 갔고, 최은희는 880년 18살에 유학을 갔고, 최승우는 890년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최치원은 874년에 과거급제를 했고, 최승우는 893년에 과거급제를 했는데, 최은희는 열전에 그 과거급제 연대가 없어요. 그런데 최은희하고 같이 급제한 사람이 발해 사람 오광찬이 같이 급제했어요. 오광찬하고 최은희가 한날 한시에 같이 급제를 했는데 구당서에 보면은 오광찬이 906년에 과거 급제했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최은희가 906년에 급제한 거죠. 급제할 때까지 기간을 보면은 최치원이 7년 걸렸고 최은희가 21년 걸렸는데 최승우는 단 3년 만에 간지 3년 차 되는 해 급제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미 과거 급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어학연수기간 지나자마자 급제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치원이 7년 걸렸고 최은희가 21년 걸린 것을 최승우는 3년 만에 해버린 거죠. 이렇게 최치원이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과거 급제를 했는데 최승우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소돈과 휘종 때 절도사를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최승우도 나이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그 나이도 많고 높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나이라면 최승우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상 그 최승우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당나라에서의 그 활동과 그 동문선에 적혀 있는 그 저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신라문인 최승우의 마지막으로 그 최승우가 어째서 전주 최씨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